대구 경북 지역에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져 출근길 시민들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총장 공석이 계속되고 있는 경북대학교가 학교가 선출한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또 탈락시키자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북권 신공항건설 시도민 토론회에서 대구가 부산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울릉도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가 처음 나온 가운데 관광 육성책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아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조금 풀린 뒤 주말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다음 주 초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한파가 오늘도 대구 경북 지역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는 영하 6.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지만 봉화 영하 16.9도, 의성 영하 15.2도 등으로 경북 북부 지역은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춥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두터운 옷에 목도리까지 둘렀지만 차가운 바람 탓에 연신 입김을 불며 조금이나마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새벽 시장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또 끊긴 채 상인들은 곳곳에 불을 피워놓고 온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 1도, 구미 0도, 안동 영하 2도, 포항 2도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대구 영하 5도 등 영하 14도에서 영하 4도로 춥겠지만 낮 기온이 대구 4도 등 0도에서 6도까지 올라 추위가 조금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토요일에 경북 북부 5에서 10, 남부 지역에 1에서 5cm의 눈이 온 뒤 다음 주 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넉 달째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는 경북대학교가 뜻하지 않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학교가 선출한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탈락시켰기 때문인데 대학 전체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경북대학교에 보낸 한 장의 공문이 학교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경북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 2명을 인정할 수 없다며 후보자를 다시 뽑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장학금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대한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봐서 하는 거지 어떤 특정 조건을 이렇게 하나하나 적시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2번에 걸쳐 총장 후보자를 선정한 교수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육부의 요구에 충분히 또 잘 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정 있는 통보라는 그 통보를 받게 되니까 사실 조금 충격이 되죠. 교수회는 긴급 평의회를 열어 대응 방법과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대학본부 역시 할 말을 잃은 모습입니다. 자체 조사 결과 후보자 2명 모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교육부가 제동을 걸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교수에서 그 이유를 알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교육부에 공문으로 보내서 질의할 생각입니다. 징계 문제, 재산 문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교수회나 대학본부 모두 현재로서는 사태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후보자 2명의 의견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공주대와 한체대, 방통대가 똑같은 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 역시 총장 공석 장기화에 따른 파행과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대구 북구 노원동의 한 비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00여 제곱미터 규모의 2층 공장이 모두 타서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27대와 소방인력 55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원재료 비닐이 가연성이 높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었습니다. 대구 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은 50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가 줄었고 수입도 14억 9천만 달러로 2.5%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도 35억 5천만 달러 흑자로 6%가 줄었습니다.
대구는 직물 수출이 부진했고 경북은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 전자 제품이 14%가량 줄었습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통해 기정 예산액 2조 5,718억 원보다 1,223억 원이 증액된 2조 6,942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방채 금리를 낮추기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1,088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126억 원, 시도세 전입금 132억 원 등이 증액됐고 담배 소비세 전입금 29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남북권 신공항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시민토론회가 어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열렸습니다. 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인 역할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5개 시도 간 합의가 부산의 독자적 행보와 비협조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지역 여당 정치권은 중앙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당내 정치 권력의 향배에 따라 눈치나 보는 이런 소극적 자세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온몸을 던진다는 그런 절박한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어주어야만 이 문제가 진전이 될 것입니다. 부산이 인자공항 건설 등 가덕도 입지에 유리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지만 대구 경북은 그렇지 못하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남북권 2천만 명이 쓸 수 있는 그런 공항, 강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진정한 고민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개 시도 합의를 빌미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부를 설득해 조기에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토부가 입지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부분을 좀 많이 포함을 해서 동시에 원샷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항 조기 건설의 필요성, 입지 선정의 중요성 등 핵심 의제에 대구 경북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부산보다 뒤처진다는 자기 반성과 함께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간 기업으로 이직을 원하는 공무원이 부쩍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올해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25%가 민간 기업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보다 8%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는 91%가 임금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국 의원은 신분의 안전성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감내해왔지만 연금 개혁 문제 등으로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임금 체계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가 구군을 비롯해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감찰은 내년 설 연휴까지 진행되는데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하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감찰하겠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울릉도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한 조사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무게중심이 농림업에서 관광산업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관광 육성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계민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처음으로 지난 30여 년간 울릉도의 경제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인구는 지난 1983년 19,0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청년층의 대규모 유출로 2004년엔 9,000여 명까지 줄었고 현재도 10,000명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섬 경제를 떠받쳐온 오징어잡이 등 수산업의 침체, 2000년대 초까지 12,000톤을 넘던 어획량이 지금은 2,000톤 안팎으로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와 반면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 연간 20만 명 안팎이었지만
2005년 독도 입도 허용 이후 늘어나 지난해에는 4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울릉도의 산업 구조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10년 전까지 19.5%로 1위였던 농림어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준 반면 10%에도 못 미쳤던 관광산업은 22%로 대표 주자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오징어잡이 위주의 1차 산업이 울릉 경제를 이끌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관광산업, 3차 산업이 울릉도의 성장 엔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봄과 여름에만 편중돼 있어서 겨울철 해상교통 확보와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울릉도 독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울릉도의 그 사계절 관광만 확보가 된다면 울릉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울릉도의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1,600만 원 수준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관광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낙동강 녹조 관리를 위한 조류 경보제 기준이 개선됩니다. 환경부는 조류 경보제를 발령하는 기준인 남조류 세포수와 클로로필 A 농도 기준에 동시 초과해서 남조류 세포수 기준 초과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천수를 상수 원수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저 활동을 하는 친수구역에도 조류 경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류 경보제는 지난해부터 낙동강 세계보 구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남조류 세포수와 클로로필 A의 상관관계가 낮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상북도는 겨울철 건조기를 맞아서 내년 1월 14일까지 문화재 재난예방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804곳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자동화재 속보기, 소화전과 폐쇄회로-TV 등 재난방지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와 소화전과 연결된 수도관의 동파 여부를 주로 점검합니다. 경상북도는 문화재, 화재와 도난 방지를 위해 소화전 등 재난 방지 시스템을 올해까지 192곳에 구축했고 내년에도 23곳을 더 설치합니다. 영주 적십자병원이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주 적십자병원이 2016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적십자병원은 가흥동 2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530억 원을 투입해 152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응급실과 분만실, 산후조리원을 갖추고 내외과와 정형외과 등 18개 진료과로 운영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경영 노하우가 풍부한 대한적십자사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매우 뜻깊은 모델로서 향후 성공적인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수건사업이던 의료복지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비와 의료진인데 국내 유수 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협진 또 의료진 파견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영주 적십자병원은 2010년 3월 적자 누적으로 문을 닫은 대구병원을 영주로 이전 유치한 것인데 영주시가 유치 조건으로 병원 폐원 때까지 운영적자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약속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적십자의 자체 분석 결과 영주병원은 개원 후 3년 동안 26억 3천여만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고 이에 따른 영주시의 부담액은 13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영주시의 부담도 따라서 늘어나게 돼 적자 상한과 지원 연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도 잘 해가지고 손실이 최소화돼야 되고 또 만약에 그 손실이 많으면은 시에서 또 재정 부담을 또 조정할 수 있는. 병원이 개원하기까지 아직 1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달성정보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선정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2016학년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2학급,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과 1학급에 학급당 정원 20명 등 60명을 전국 단위로 신입생 모집합니다.
마이서구 전환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기업과 대학 등과 산학 연관 협력 체계를 갖추고 기숙사와 기자재 등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대구 환경공단이 서구와 달서구 자원봉사센터와 기술지원 자원봉사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대구환경공단 직원들은 서구와 달서구 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받아 몸이 불편한 노인 세대를 방문해서 오래된 전기 설비를 손보거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조명으로 바꿔주는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난방유를 많이 쓰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자와 판매업자, 관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배정받은 유종을 임의로 변경해서 구입하거나 구입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면세유를 다량으로 구매한 뒤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유소에 보관하는 경우, 면세유 구입 카드를 석유 판매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는 경우 등입니다. 농관원은 면세유를 부정 사용하거나 부정 유통할 경우 농업인에게는 2년 동안 면세유류 공급 중단, 관리기관과 면세유류 판매업자에게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이웃돕기 성금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어제 지역의 한 업체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세탁기와 건조기를 기부하는 등 지금까지 20억 9천여만 원이 모여 사랑의 온도가 2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어제 직접장애인 12명이 카페 수익금 3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는 등 지난달 20일부터 모인 금액이 31억 5천여만 원으로 사랑의 온도가 27도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만촌동 해피타운 느지마루 공동체 회원들이 20만 원, 창성중기 정창일 씨 10만 원, 자인 개정들소리 보존회 회원들이 30만 원, 주식회사 성암 30만 원, 자인초등학교 50회 손석호 씨 30만 원, 자인초등학교 50회 일동 30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윤종수 내과 의원에서 10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천일 안경원 옥산점에서 5만 원, 역시 경산시 서부일동 경산서적 대표 이영섭 씨 30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성모 연합내과 의원 대표 김명태 씨 10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미성보고에서 10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보건하라 대표 이채금 씨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추워도 너무 춥다 싶으셨죠?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춥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6.2도, 체감온도는 영하 8.9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안동과 봉화 등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까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봉화의 현재 기온 영하 14.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내려가면서 한파가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름은 모두 동해상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이렇게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대구와 경북 13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또 청도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1도가 예상됩니다. 김천과 구미의 현재 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은 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한파 경보까지 내려져 있는 북부 지역, 의성의 현재 기온은 영하 16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 낮 동안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현재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0도,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상에는 바다의 물결이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토요일 새벽에 눈과 비가 그치고 나면 추위는 조금 주춤하겠지만 일요일부터 영하권의 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